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현재 일본 기업들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NHK는 최근 1년 동안 일본 기업들의 부채가 단숨에 520조 원이 늘어났다고 밝히며 현재 일본 기업들이 안고 있는 전체 부채가 6,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반드시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NHK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들의 전체 부채 잔액은 일본 GDP의 11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84%, 영국이 79%, 독일이 73%인 것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처럼 높은 기업 부채는 국가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일본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은 긴급사태 선언 이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도산한 일본 기업 수가 무려 7,000곳이 넘는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2월 처음으로 일본에서 중국 사태로 인해 파산한 기업이 나온 데 이어 1년 후인 2021년 2월에는 1,000여 개의 기업이 파산했고 지난 5월에는 1,500개의 기업이, 8월에는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파산하는 등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음식 및 숙박업 관련 업계도 현재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일시적으로 연명만 하고 있는 기업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상황은 앞으로도 더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과거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아 파산했던 지진 피해 관련 도산율을 뛰어넘는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파산한 기업 수보다 이번 1년 6개월 동안 파산한 기업 수가 더 많아 일본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NHK는 이러한 통계를 인용해 일본 전역의 360만여 개 중소기업들 중 30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파산하기 직전이라고 밝히는 등 현 일본 경제가 좋지 않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러자 일본 정부는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죄다 대출을 받으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무이자 대출 정책의 상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사를 통해 이런 일본의 무담보 대출 정책을 비판하며 이 같은 정책이 1990년대 넘쳐났던 좀비 기업들을 다시 한번 대거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대출을 받았으면 결국 갚아야 하는데 수익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해 결국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내각부도 이에 동의하며 일본 경제가 회복하려면 중국 사태 이후 소비자 수요 구조가 변화하더라도 기업들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수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본 중소기업의 68%는 중국 사태 이전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근심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자세한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빚 지옥에 빠졌구나. 자신이 빚진 게 아니라고 말하는 녀석도 있지만 결국 일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갚아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정말 일본이 어려웠다면 한국은 먼저 진작 파산했을 거라고 기사를 믿지 못하는 녀석도 있는데 지금 일본 정부는 파산 직전이야. 무슨 소리야? 나는 빚진 거 없어. 국민의 빚 같은 소리 그만해. 국민의 빚이라고 하면 나도 포함된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보도 그만둬. 정말 문제야. 일본은 삶은 개구리의 인생을 살고 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한 번은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되는 날이 오겠지?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이 파산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다만 한국이 도와줄지는 미지수다. 그 나라는 일본의 파산을 바라고 있는 나라니까. 한국은 앞으로 30년은 여유가 있는 것 같구나. 반면 일본은 파산이 눈앞에 왔는데도 공무원의 급여는 초고액으로 보너스도 마구 받고 있고 의료에도 한없이 돈을 처박아서 의사가 세상의 왕인왕인 것 살고 있어. 어째서 이렇게 된 걸까? 이웃나라 한국은 이렇지 않은데 이거 갚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소비세가 15%로 오르는 일만 남았구나. 정말이지. 의료비와 공무원의 인건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곤란한 지경이 되었어. 이젠 정말 방법이 없다. 아직도 일본이 파산한다는 사람이 있네. 엔화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군. 조금은 국채 발행의 구조라도 공부 좀 해봐.
요즘 들어 파산이니 뭐니 하는 소리가 점점 들려오고 있어. 예전에는 듣기 힘든 말이었지. 나는 그래서 조금은 불안한 게 사실이야. 정말로 일본이 파산을 앞두고 있다면 한국에게 조금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엔 일본이 한국을 지원해 준 게 사실이니까 그들도 일본을 외면하지만은 않을 거야. 너 한국인이지?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파산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 정부가 갑자기 파산했습니다 하고 발표하는 걸까? 아니면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서서히 사망하는 걸까? 아무래도 해외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왔다. 태국이나 베트남이 좋아 보이지만,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과거 실제로 파산한 나라를 보면 처음에는 개구리처럼 죽어가다가 더 이상 속일 수 없게 되면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시기였어. 다들 겁먹은 개마냥 지저대고 있구나. 벌벌 떨면서 국민의 빚이 아니라거나 나라 빚이 얼마든지 상관없다거나 절대로 일본은 파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 정말 추하다. 달러와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본이 파산한다는 거야?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야. 지금 국민들은 위기의식이 없어도 너무 없다. 나는 일본이 솔직히 파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파산이 돼도 안전한 자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조금씩 자산을 대피시키고 있어. 너희들 정말 바보구나. 달러와 스와프를 맺어서 일본이 파산할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빚은 갚아야 한다. 결국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소비세를 늘릴 수밖에 없어. 소비세가 3%였을 때도 5%였을 때도 8%였을 때도 모두 나라 빚과 국민의 자산과는 관계없다고 말했었지. 하지만 결국 소비세는 10%로 증세되었고 일본 서민의 삶은 지옥이 되었어. 삶이 지옥으로 변한 것과 파산이 뭐가 다를까? 결국 일본의 미래는 무거운 세금으로 국민들만 죽어나갈 뿐이야. 이 기사는 결국 또다시 소비세를 올릴 구실을 찾고 있는 거야. 세금 인상 후에도 국채를 줄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재무성을 봐. 이들은 우리 서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 이젠 정말 쇠퇴 국가라는 레벨을 넘어서 개발도상국까지 전락한 느낌이야. 최근 들어 절망적인 뉴스만 나오고 있잖아. 아직 이 사실을 눈치 못 챈 녀석들이 있어. 일본의 시간은 끝났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